안녕하세요. 샘드사의 수학 코치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수학 학습 코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발달 이론의 근거에서 수학 관점에서 5, 6, 7세와 초등학생의 인지 특성을 살펴보면서 수학 학습 코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몸이 자라고 또 인지 능력도 자라요. 따라서 이제 인지 수준에 맞는 교구나 교재, 학습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계산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이제 유치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애들 계산 엿보기. 애들은 왜 그렇게 계산할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걸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5 빼기 3 하니까 선생님이 바빠요. 그러니까 5 빼기 3은 5에서 3을 빼는 거야. 네, 알아들었을까요? 하면 잘 보세요. 5에서 3을 빼니까 이렇게 된 거죠. 5에서 3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답이 5죠. 자, 이제 27 더하기 4는 몇일까요? 67이랍니다. 왜 67이냐?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 지금 그 진단 테스트 했던 걸 캡처해 왔어요. 엄마 그래. 야, 27 더하기 4는 4를 7에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성가시게 왜 7에 더해? 2에 더하면 쉬운데. 그래 67이래. 진단지 봐보세요. 9번 봐보세요. 9 더하기 3은 12. 이 아이 지금 받아올림 있는 덧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2번 봐보세요. 39 더하기 1은 49. 생각을 하는 건지요. 계산을 그냥 방식만,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연습을 시켰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이 아이는 왜 안 돼? 이렇게 계산할까요? 십진법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즉, 7은 수익값이 7이고 2는 수익값이 20이라는 십진법 개념을 명확히 모르니까 4를 아무데나 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이제 7하고 2하고 더하면 12, 7하고 5하고 더하면 12, 1의 자리 6하고 4 더하면 10 해서 이게 답이랍니다.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여주면 박장대소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수 분야 직무연수 이걸 하거든요. 자, 27 곱하기 4, 2학년인데 얘는 상당히 기대돼요. 괜찮은 애예요. 봐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답이 168입니다. 어떻게 168이 나왔을까요? 자, 1의 자리 7하고 4를 곱하니까 4, 7은 28. 그러니까 답의 1의 자리에 8을 쓰고 2를 15 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28에 2를. 그러니까 28, 받아 올린 2하고 27에 2, 15 자리 두 개를 더하니까 4죠. 그러니까 4, 4, 16. 그래서 답이 168이에요. 이거 틀렸어. 그러냐. 이 친구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받아 올림 있는 덧셈 그렇게 하잖아요. 곱셈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이 아이는 지금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에서 곱셈을 추론해서 적용할 정도니까 아주 우수한 애죠. 장래가 촉망되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개념 학습이 안 돼서. 곱셈의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들이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5학년 문제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 덧셈 5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얘기 다 됐죠. 자, 이제 3학년 문제입니다.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랬더니 3분의 1이래요. 이 아이한테요. 그러면 하얀색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럼 못해요. 분수 개념을 명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천천히 개념이나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이해하면서 학습했을 때 훨씬 애들이 좋다. 잘못해서 이런 오개념이 생기잖아요. 이런 다른 오개념이 생기거나 다른 잘못된 계산 방법이 딱 한 번 버릇이 들면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뭐 100톤 정도를 항토를 가지고 처음 산 모양으로 쌓았다 합시다. 처음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어느 형태로든지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 고랑이 한번 생겨. 그럼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계속 그 고랑으로 흐르겠죠. 이 마찬가지예요. 처음 학습할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걸 수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비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서 6, 7세 초등학생 한번 볼게요. 이제 만 2세에서 만 7세, 우리나라로 하면 3세에서 8세죠.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좀 길면 3학년. 이게 이제 전조잡기라고 하는데, 전조잡기 특징들을 먼저 설명하고,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구체적 조잡기,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 만 13세 이상을 이제 형식적 조잡기라고 그래요. 이제 전조잡기 아이들, 그러니까 6, 7세부터 초등 저학년 애들의 인지 특성은 뭐냐면은, 이 상징성 이제 뭔가 가지고 상징시키면서 논다는 거죠. 벽에를 안고 어린이로 상징한다거나, 막대기를 들고 창이나 요술봉으로 상징시키면서 논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구를 선택할 때도 조작교구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똑같은 인형도 변신하는 로봇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건 상징놀이를 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구를 선택할 때 조작교구 같은 것을 주고 그걸로 수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죠. 자기중심적 사고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A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A라고 생각하면 엄마도 A라고 생각하고 친구도 A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A라고 생각한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때 생활지도 같은 거 하는 엄마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즉 6세, 7세에서 초등 저학년 1, 2학년까지 시기에 엄마가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거기서 기어이 엄마 생각을 따르도록 지도를 해버리면 애가 이제 망가지죠. 엄마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자기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때 어찌 해야 되느냐? 엄마의 의견을 딱 말하고 그걸로 끝이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행동까지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갈수록 아이하고 대화가 안 돼요. 뒤에 구체적 조작기에서 탈중심화 나오죠. 탈중심화는 뭐냐면은, 아,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A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B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는 A 다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그 시기 되면 어련히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뭐냐? 타인의 생각, 관점, 감정이나 시각이 자신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탈중심화는 뭐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꿈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가역적 인지 특성, 이건 이제 이런 거죠. 5세하고 7살 남자 형제가 있다 해봐요. 5세 아이한테 물어요. 너 형이 있니? 네, 형이 있어요. 우리 형 이름 누구예요? 그럼 네 형한테는 동생이 있는 거야? 그럼 대답을 상당수가 못한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주지시킨 아이는 빼놓고, 수학에서는 그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은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그럼 3 더하기 2는 5,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지금 학부모님들은 두 개를 안 가르쳐도 알아요. 5 빼기 3은 2, 5 빼기 2는 3이라는 사실을 알죠. 가역적 인지 능력만 가지고도.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로 3 더하기 2는 5, 5 빼기 3은 2, 5 빼기 2는 3을 따로따로 가르쳐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직관적 사고를 이용해서 이제 교구를 가지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면은 아이들은 눈앞에서 변화하는 것은 금방 인지해요. 그걸 직관적 사고라고 그래요. 직관적 사고를 이용해서 비가역적 인지 수준인데 가역적인 인지가 필요한 수업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인지 발달이 촉진이 되겠죠. 그럼 한번 원리셈판으로 3 더하기 2를 가지고 해볼게요. 원리셈판으로 12하우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 더하기 2를 해봅시다. 1, 2, 3, 4, 5, 5를 먼저 놓아요. 더하기 2를 하기 위해서 5 아래에서 1, 2, 이만큼 센 뒤에
더하고 나머지 더한 값을 세면 답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이제 3 더하기 해볼까요? 먼저 3을 놓아요. 더하기 하기에 3 아래에서 1, 2, 2를 세요. 2를 더한 뒤에 모두 세면 답이 되는 거죠. 5죠. 그런데 이제 5에서 아까 더한 2를 빼면 다시 3이 되죠. 다시 3에다가 2를 더하면 또 5가 되죠. 5에서 2를 빼면 3이 되죠. 이와 같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비가역적인데 교구를 조작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가역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조작했을 때의 효과죠. 아이들이 눈앞에서 변하는 것은 금방 인지하는 인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직관적 인지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변화하는 것을 금방 보고 인지를 하니까 그 직관적 사고 특성을 이용해서 비가역적인 인지 수준인데 가역적 인지가 필요한, 인지 능력이 필요한 수업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제 이 학습 과정에서 가역적인 인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 발달이 촉진되죠. 미숙한 보정 개념은 이제 옆에 보면 그 밑넓이가 다른 두 개의 유리잔 안에 똑같은 양의 주스를 부은 거예요. 그 보정 개념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당연히 밑넓이가 좁은 게 높이 보이겠죠. 쌓여 있겠죠. 그럼 보이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물알로는 모두 살아있다. 미숙한 유목화는 이제 한마디로 유목 포함관계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수학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접시 위에 사과 3개와 배 2개가 있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5개죠. 그럼 이거를 3 더하기 2와 같이 3 더하기 2는 5와 같이 덧셈식을 쓸 수 있습니까? 비슷한 유형 2개 더 내볼게요. 접시 위에 3달러와 2원이 있습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접시 위에 X 3개와 Y 2개가 있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이렇게 덧셈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긴가민가 하시죠? 편하게 해드릴게요. 접시 위에 사과는 몇 개입니까? 3개죠. 배는 몇 개입니까? 2개죠. 과일은 몇 개입니까? 이제 5개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이제 초등 수준에서 덧셈 개념들이 증가 상황, 병합 상황, 비교 상황, 순서 상황 이렇게 한 4개 정도 하는데, 아까 사과 3개인데 사과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 증가 상황이죠. 더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건 병합 상황이에요. 사과 3개와 배 2개가 있는데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더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져보는 거죠. 크리티컬 띵킹, 아까 포시에서 전 강좌에서. 그러니까 과일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니까 더할 수 있다. 이게 병합 상황의 덧셈 뺄셈 사고력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의미는 분명하게 한번 해봅시다. 농장에 갔더니 닭이 4마리, 오리가 3마리, 금붕어가 2마리 있습니다. 가축은 몇 마리입니까? 모두 넣어볼까요? 가축은 모두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있으니까 다 더합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는 9. 아니죠. 따져봐야 돼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크리티컬 띵킹. 자, 닭은 가축입니까? 예,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겠군요. 오리는 가축입니까? 예,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3도 더 할 수 있겠네요. 금붕어는 가축입니까? 예, 가축입니다. 그러면 더 할 거고, 아니요, 가축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붕어 2마리가 있는데도 더 하면 안 되죠. 모두 몇 마리냐고 물어봤어도 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축이 아니니까. 이게 덧셈 뺄셈 사고력이죠. 자, 금붕어는 가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장에 있는 가축은 닭 4마리, 오리 3마리, 7마리 있네요. 4 더하기 3은 7.
우리가 이제 선행학습 많이 하시는데, 선행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이 2학년, 3학년 것 같다 하는 방법.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처럼 1학년 때 하는 학습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잘 해놓으면, 중학교 때 하는 집합, 유목 포함관계를 학습하잖아요. 훨씬 깊이 있는 선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에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얘도 힘이 덜 들고 향후에 나오는 사고력이나 창의성도 발휘되고 고난이도 문제나 응용 문제, 사고력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학습을 코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구체적 저작기는 이제 보정 개념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양이 같습니다. 컵에 있는 양이. 왜냐면은 밑넓이가 다르니까 좁은 쪽이 당연히 높이 올라갔겠지. 보상 개념이 생기면서 보정 개념이 확립돼요. 유목하는 소위 유목 포함관계 지식이 좀 늘었습니다 하는 얘기고, 탈중심은 아까 설명했듯이 나는 A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수학이 추상 개념이어서 문제풀이, 수식,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에서 학습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체물이나 조작격으로 가지고 조작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그 개념과 원리, 원리 맞는 과정을 의미 있게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해요. 또 애들이 이것을 놀이로만 느껴줄 수 있다면, 놀이로만 느낀다면 스스로 반복하죠. 또 게임은 계속 하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원하시잖아. 3 더하기 4는 7. 이거 10번 해가지고 3 더하기 4만 나와도 바로 7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반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10번 풀어라 하는 것보다 아까 6가지 그 학습 유형 내놨죠. 그런 과정을 제시를 하면, 그런 학습 방법을 제시하면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또는 조작하는 과정을, 놀이하는 과정을 또는 실험하는 과정을 놀이로만 느낄 수 있다면 스스로 반복하면서 능란해지고 이해력이 생기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나아가서 이제 당연히 인지 발달도 촉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수학 학습 어떻게 할 거냐? 학습 개념만 잘 정리해 보면은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나와요.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수학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습의 학은 이제 수학의 개념, 원리, 정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죠. 정의를 배우는 거죠. 배울 학자. 그럼 애들은 이거 알았다고 그래요. 습은 뭐냐면은 학에서 배운 개념, 원리, 정의를 꾸준히 연습해야, 그렇게 연습해서 능란해지면 그게 이제 자기 지식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편입이 돼야 유창하게 활용하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학은 개념, 원리, 정의를 배우는 것이고 습은 연습해서 자기 지식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항상 학습 이런 단계나 과정으로 책을 써요. 그럼 이제 사례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7 더하기 8의 원리 맞는 계산 과정을 학습해 봅시다. 왜 받아 올림이 생기는지 따져보니까 십진법 개념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십진법이란 뭔가 하고 보니까 1111을 써놓고 봐요. 숫자는 전부 1, 1, 1이죠. 그런데 수익값은 1의 자리에서는 1, 10의 자리에서는 10, 100의 자리에서는 100.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1에서 10 갈 때 똑같은 일인데 수익값이 10배 차이 나죠. 10에서 100 갈 때도 100은 10의 10배잖아요. 숫자는 다 똑같이 1인데 수익값은 또 10배 차이 나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개념이 돼요. 십진법이란
자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값이 10배씩 커지는 수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초등 1, 2, 3학년, 유치원 6, 7세 애들이 십진법 개념을 알아야 두 자릿수, 세 자릿수나 그 각 자리값 또는 지금 말하는 받아 올림 있는 덧셈, 받아 내림 있는 뺄셈, 그게 원래 맞는 가정이, 계산 과정이 뭔지, 왜 그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수익값이 10배씩 커진다. 10배라는 건 이제 2학년 곱셈 할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지 수준에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리셈판으로 한번 잠시 후에 조작하면서 해볼 거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묶음과 낱개 있는데, 십진법 개념 학습하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묶음, 낱개 이 용어도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셈판으로 어떻게 그 학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셈판으로 묶음과 낱개 용어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아이들이 이제 묶음과 낱개를 낯설어 해요. 어렵고. 그런데 이제 처음 두 자릿수 할 때 묶음과 낱개 개념을 알아야 하거든요. 셈판에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 됐어요. 이건 10, 1, 10, 2. 그러니까 10개를 딱 묶어 놓은 거, 이거 묶음 하나, 낱개 2개. 그래서 12죠. 이렇게 하면은 13, 14. 이렇게 묶음과 낱개를 말로 설명하면 어렵죠, 애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개수를 세서 10개가 되면 이게 10개 묶음 하나 됐고, 낱개가 4개야 해서 14 이렇게 인지하게 하면 쉽게 재미있게 하죠. 15, 16, 17, 18, 19, 20, 20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묶음이 하나, 2개. 이게 20이죠. 묶음과 낱개는 이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셈판으로 십진법 개념을 학습해 봅시다. 먼저 1112를 놔요. 그럼 숫자는 다 1111 똑같죠? 그럼 숫자와 수는 다른가요? 다르죠? 숫자는 다 1111 똑같은데 수익값은 1의자리에선 1, 15자리에선 10, 100의자리에선 100, 1000의자리에선 1000이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10은 1의 10배, 100은 10의 10배, 1000은 100의 10배죠. 그러니까 자리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커져요.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십진법 개념이 되죠. 십진법이란 자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값이 10배씩 커지는 수표시 방법이다. 그런데 6세, 7세 초등 저학년들이 이걸 알아요. 특히 초등 1, 2학년 때. 근데 10배 개념은 곱셈 할 때 하죠. 2학년 때. 그래서 적절한 십진법 개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네요. 원리셈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를 세거나 계산하다가 초록색이 10개가 되면 초록색 10개를 노란색 하나로 바꿔준다. 초록색 10개하고 노란색 하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노란색 하나는 초록색 10개입니다. 이게 원리셈판에서 하는 십진법 개념 약속이죠. 그러면 이제 십진법의 학습에서 학은 됐어요.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냐?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초록색 10개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초록색 10개 내리고 대신 노란색 하나를 올려요. 바꿔주죠. 얘도 10이에요. 그러면 10, 1, 12, 13, 14 이렇게 가리키면서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달라요. 자, 15, 16, 17, 18, 19, 20이 됐어요. 초록색 10개가 또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초록색 10개를 노란색으로 또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10, 20은 초록색 10개를 두 번 바꿔준 거죠. 그게 20이에요. 자, 21, 22, 23. 이렇게 하면은 십진법 개념의 약속에 따라서 십진법 개념도 연습하고 숫자 돌아가는 속내도 알고, 그렇죠. 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노란색 2개 있으니까 2, 초록색 3개 있으니까 그 자리에 3. 그 노란색은 10을 붙여 읽어요. 23 이렇게 읽는 거죠.
쓰기는 23으로 쓰고 있기는 23. 또 24, 25, 26, 27, 28, 29, 30. 또 10개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또 바꿔주는 거죠. 이게 30이죠. 31, 32. 그렇게 해서 이제 97까지 썼다 해봐요. 셌어요. 97은 뭐냐면은 10개씩 9번 바꿔주고 낱개가 7개 있는 거죠. 98, 99, 100이 됐죠. 그러니까 또 노란색 하나로 바꿔주고, 노란색도 10개가 됐으니까 또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100은 이게 100이에요. 쓰기는 어떻게 쓰냐면 빨간색 자리에 하나 있으니까 1, 노란색 자리하고 초록색 자리는 없네요. 그래서 0, 0 이렇게 쓰고 있기는 100이라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101이에요. 잘못 읽는 애들이 있으면 가려놓고 100, 가려놓고 1 이어서 101 이렇게 읽는 거죠. 쓰기는 1, 0, 1 없으니까 0. 이렇게 하면 100이죠. 1, 0, 2라고 하고 102로 읽죠. 자, 이제 107, 108, 109, 110이 됐어요. 그럼 또 노란색으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110이라고 쓰고 110이라고 읽죠. 이렇게 하면 111, 이렇게 하면 112죠. 쓰기는 112로 쓰고 112라고 읽죠. 여기까지 해주면 아이들이 소개념은 거의 다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세서 999까지 세면서 좋아해요. 조작을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십진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올리셈판으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올림에 맞는 계산 과정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먼저 3 더하기 4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3 더하기 4 하면은 3 아래에서 4를 이만큼 세서 더해가지고 이걸 다 세면 답이 됐죠. 7. 그런데 이번에는 7 더하기 8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을 놓았어요. 1, 2, 3, 4, 5, 6, 7. 더하기 8을 하려는데 3개밖에 없어요. 더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 셈판에다 8을 넣는다. 1, 2, 3, 4, 5, 6, 7, 8. 그러면 7하고 8하고 더하기는 끝났죠.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더한 값이 10개보다 많으니까 십진법수로 정리해주는 과정이 남아있네요. 그게 원래 맞는 계산 과정에 해당되죠. 근데 보니까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8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네요. 그러니까 7 더하기 8에서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은 두 가지가 있겠죠. 7을 10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 8을 10으로 만들어서 15자리로 받아 올리는 거. 자, 이 셈판 8을 10으로 만드는 거 하나 해볼게요. 왜 이걸 하냐면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세로식과 완전히 일치하고 답의 이치까지 또 계산 과정을 말로 설명하면 그게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암산, 빠른 계산을 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말하면서요, 학습효과가 좋다 했죠.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하니까 먼저 넣은 7에서 이만큼 덜어내서 이걸 옮겨서 8에다가 더해주면 초록색 셈판알이 10개 15가 됐죠. 초록색 셈판알 10개 10은 노란색과 바꿔줄 수 있죠. 15자리에 받아 올렸어요. 그래서 답이 15죠. 자, 원래 맞는 계산 과정 하나 했네요. 배웠어요. 이제 연습은 어떻게 하냐. 이대로 놓고 한번 더 해볼게요. 15에다가 또 8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더해야겠죠. 5 밑에 5개밖에 없으니까 8을 바로 못 더해요. 그 말은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셈판에다 또 8을 더해요.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하니까 이 15의 1의 자리에서 2를 덜어내서 8에 더해서 10을 만들어 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꿔요. 15자리에 받아 올려요. 그래서 23이 됐죠. 아,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은 덧셈의 규칙하고 십진법수로 나타내는 그런 규칙이 만나서 생긴 계산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23에다가 9를 더하고 싶어요. 7밖에 없으니까 9를 못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9를 더하고
9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이 필요하니까 23의 이르자리 3에서 1을 덜어내서 9를 10으로 만들어 가지고 받아 올리죠. 그러면 32가 답이죠. 자, 이제 이르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15자리에서도 70 더하기 80은 마치 이르자리처럼 7 더하기 8 해놓고 8을 10으로 만들기 2가 필요한데 실은 80을 100으로 만들기 20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RSM판에서 20을 갈라내서 80에 더해가지고 100을 만들어가지고 받아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르자리에서 하는 것만 잘 해놓으면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하고 12와 덧셈이 섞여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9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구단 하면서 이제 암산,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계산한다 해서 심산이라고 말하는데 심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2단 해볼게요. 이제 2를 더하면서 9구단 하는 거죠.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8단을 한번 해볼까요? 8, 1은 8, 8을 더하려는데 2밖에 없으니까 이 셈판에 8을 넣고 8을 10으로 만들기 2가 필요하니까 먼저 넣은 8에서 2를 덜어내서 8에 줘서 10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 올려요. 8이 16, 83, 또 8을 더하려는데 4밖에 없으니까 이 셈판에 8을 넣고 2가 필요하니까 2를 갖다가 8에 대해서 10을 만들어서 받아 올려요. 83, 24. 이제 8을 마음에 놔요. 이 셈판 대신에 84. 마음에 8을 넣고 마음에다 2를 주면 10이 됐겠죠. 84, 32. 85. 마음에 8을 넣고 마음에다 2를 주니까 10이 됐겠죠. 85, 40. 8을 더할 수 있으니까 86, 48. 87, 56. 88, 64. 89, 72. 규칙을 딱 알 수 있죠.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르자리에서 2씩 줄어들고 이르자리에다가 바로 더했을 때는 바로 더하는구나. 그럼 이제 9단 해볼게요. 9일은 9, 9이 18 할 건데 9이 못 더하겠으니까 9를 넣고 9를 10으로 만들기 위해 1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먼저 넣은 9에서 1을 갈라내서 이 셈판에 있는 9에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받아 올려요. 그래서 9이 18이죠. 이제 9를 마음에 놓고 1을 주면 10이 되겠죠. 9, 3, 27. 또 9를 마음에 놓고 1을 주면 10이 됐겠죠. 9, 4, 36. 9, 5, 45. 9, 6, 54. 9, 7, 63. 9, 8, 72. 9, 9, 81.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9단은 이르자리가 계속 1씩 줄어들면서 15자리는 계속 1씩 커지죠. 10씩. 왜냐면은 9를 10으로 만들기 1이 필요하니까 이르자리에서는 계속 9를 10으로 만들기 1씩 줄어드는 거고 10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받아 올림이 발생하는 거죠. 9구단을 이제 올리셈판을 해보면 애들이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규칙을 금방 발견해 가지고 원리나 기억도 빨리 합니다. 재미있게. 지금까지 아이들의 인지 특성과 학습 방법,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교구나 교재,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그것을 코칭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이제 학습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뭐냐면은 개념 원리, 정의 이것들을 이제 먼저 배우고 거기서 끝나면은 장기 기억으로 안 가니까 자기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단도 하고 코칭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개념 원리 정의를 배우고 알았다 그러면은 연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놀이를 통해서 수학학습을 하는가? 그러니까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사례로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 10개가 있는 원형주사위가 있어요. 그걸로 하는 수학 게임과 숫자 도미노 그 게임을
숫자 도면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걸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도사 학습 코치였습니다. 다음에 봐요.